30년 넘게 교단에 서며 받은 월급의 일부를 떼어 꼬박꼬박 부어온 나의 연금. 그런데 그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7세로 늦춰지고 내가 받을 돈이 깎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30년 외길을 걸어온 한 역사 교사가 자신의 은퇴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의 길을 찾아 나섰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정년을 불과 5년 남짓 앞둔 50대 후반의 역사 교사 김진호 선생님. 그는 스스로를 재테크 문외한이라 부르며 오직 학생들과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천직으로 여겨온 외골수 교육자였습니다. 그가 교직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백발이 성성한 선배 교장 선생님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김 선생, 교사는 연금 하나 믿고 가는 거야. 딴 생각 말고 아이들한테만 집중하게. 그는 이 말을 성서처럼 여겼습니다.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5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기여금 항목을 볼 때마다 아내의 잔소리도 있었지만 그는 늘 이게 우리 노후의 가장 확실한 적금이야 라며 아내를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그의 은퇴 계획은 오직 사학연금 월 300여만 원을 중심으로 아내와 함께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경주 답사를 1년 내내 해보고 주말마다 찾아오는 손주들 손에 만원짜리 몇 장 쥐어주는 소박한 행복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달력에 다대일을 표시해두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오후 교무실에서 식후 커피를 마시던 김 선생님은 옆자리의 젊은 동료 교사가 스마트폰을 보며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사학연금도 곧 엄청나게 바뀐다는데요. 무심코 넘겨받은 화면 속 기사 제목은 그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향의 연금 개혁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나온 한 보고서의 내용은 가혹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를 12%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1.7%에서 1.5%로 깎으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마저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시나리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김 선생님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믿었던 약속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함께 자신의 소박했던 은퇴 계획 전체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혼란과 분노 속에서 김 선생님은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이유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사학연금이 법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준용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제도는 사실상 내용이 거의 동일한 운명을 같이 하는 쌍둥이 연금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재정 적자로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만 5조 원이 넘는 세금이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쓰였고 올해는 10조 원이 넘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보며 김 선생님은 탄식했습니다. 형님 격인 공무원 연금이 중병에 걸려 수술대에 오르면 아무 잘못 없는 동생 사학연금도 똑같은 칼날 아래 놓이는 것이 구조적인 숙명이었던 겁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절망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학연금은 다른 연금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폭탄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로 인해 미래사학연금 가입자, 즉 새로운 교직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90년이 되면 가입자 소득의 무려 67.3%를 쏟아부어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은 김 선생님에게 실존적인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개혁 논의에 대해 김 선생님은 동료 교사들과의 대화 속에서 깊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많이 받는 만큼 정말 많이 냈다. 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심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를 보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는 48.5만 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12.7만 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보험료율 자체도 개인 부담 기준 9%로 국민연금의 2배입니다.
김 선생님은 지난 세월 아이들 학원비 하나 더 보태주고 싶을 때마다 월급 명세서의 기여금을 보며 참았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쓰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다른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학연금 개혁이 무조건 공무원 연금만을 따라가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재정 전망이나 가입자 구조 면에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격이 섞인 하이브리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정 구조가 유사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보조를 맞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진호 선생님의 혼란과 절망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며칠간의 방황 끝에 김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기로. 설마 하는 기대를 버리고 나의 진짜 예상 연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그가 지금껏 선배들에게 들어왔던 막연히 기대했던 월 300만 원이라는 꿈같은 숫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연금 개혁의 결과가 고스란히 반영된 차가운 현실의 숫자였습니다. 수십만 원이나 차이 나는 예상액을 본 순간 그는 한동안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깎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내 노후는 이렇게 계획되고 있었구나 하는 깊은 자각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획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사학연금이라는 1층 기둥이 흔들린다면 2층과 3층을 더 튼튼하게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직원도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연금 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혜택은 줄어드는 연금액을 보완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낯선 금융 용어들을 공부하며 IRP 계좌를 개설하고 첫 금액을 납입했을 때 김 선생님은 비로소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단계는 사학연금 외의 다른 자금 관리였습니다. 정년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수당이나 그동안 아내가 알뜰하게 모아둔 목돈을 단순히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물가 상승에 돈을 잃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서 투자 관련 서적을 빌려보며 그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던 열정으로 자신의 미래 재물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집이라는 자산을 유동화하는 지혜, 주택연금이라는 새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부부의 유일한 재산은 평생 살아온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이 집은 꼭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는 것이 부부의 오랜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그 고정관념을 깨야 할 때였습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집 대신 걱정 없는 부모를 물려주는 더 현명한 상속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고민이 깊어질 무렵 김 선생님은 10년 전 먼저 퇴직한 박영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연금 개혁 소식을 듣고 남들보다 빨리 움직인 선각자였습니다. 그는 김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 연금 줄어든다는 소식에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나도 그랬어. 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노후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됐네. 지금은 사학연금만 바라보던 시절보다 마음이 몇 배는 더 든든하다네. 그 말은 김 선생님에게 어둠 속 등대와 같았습니다. 사학연금 개혁은 우리에게 닥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평생을 기댈 것이라 믿었던 기둥이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충격과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만 믿는 시대는 끝났다는 명확하고도 아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IRP와 개인연금, 다양한 투자를 통해 2층, 3층의 기둥을 내 손으로 직접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충격이 내일의 더 견고한 노후를 만드는 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